예초기를 돌리는데 솔직히 저는 커리어를 느끼거든요. 근데 가수를 하는 건 노동으로 느꼈어요. 근데 누가 보기에도 직업은 가수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에게 직업은 차라리 예초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직업을 찾으러 온 박민수입니다. 18살 때 싸이월드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이돌, 가수, 연기자, 배우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오디션을 보는데 노래를 하고 춤을 춰보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충 했어요. 이렇게. 이랬는데 됐대요. 그렇게 해서 뭐 몇 개월 있다가 반년 조금 지나고 19살 때 데뷔를 하게 되었죠,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아이돌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무대에서 카메라를 보고 노래라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무대에만 올라가면은 카메라를 보면서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춤도 못 추겠고. 그래서 이것부터가 나는 일단 적성에 안 맞고 그만둬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 잘 못 잡겠더라고요. 디자인 과정을 이수한다. 그림 쪽인가요? 좋아하죠. 제가 집에서 만화 따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얘를 미술학원에 보내야겠다 싶었는데 냅다 그냥 바로 입시 미술학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사실 그것도 타의적이었어요. 나는 그냥 만화 따라 그리는 게 좋았을 뿐인데 어머니가 너는 화가가 되라 이러고 이렇게 예술, 문화, 음악 관련 글을 읽는다. 좋아합니다. 프로젝트나 집단의 리더가 된다. 프로젝트나 집단의 리더를 싫어한다기보다 프로젝트나 집단에 속해 있는 거를 싫어합니다. 저는 공급물품의 목록을 정리한다. 요즘에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리스트 이렇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선도한다. 좋아합니다. 성인이나 아동을 교육시킨다.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충고해 준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돕는다. 저는 이런 쪽은 좀 싫어합니다. 그거는 제가 감히 정해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오랫동안 싫어하는 직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가 여차해서 잘못 말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내 영향으로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후회한다면 저는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정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집단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 싫어하고 회사 규칙을 중시하는 거 규칙 되게 싫어합니다. 화음에 맞추어 아닙니다. 굉장히 아직 40개밖에 안 했구나. 이제 벌써 끝났나 싶었는데 실내를 독특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미니멀리스트입니다. 타인의 기분을 잘 읽어낼 수 있고요. 팬사인회 같은 거를 하고 뭐 일본에 가서 하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면대면으로 이렇게 마주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데 제가 만약에 한 3번째 중간에 이렇게 껴 있으면은 이 앞에 두 사람 사인을 해줬는데 매니저분들께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재촉을 했어. 그럼 나한테 왔는데 기분이 나빠져 있어. 저는 그거를 풀어주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저마저도 불편해지더라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주도할 수 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할 수는 있습니다.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고를 할 수 있죠. 직업은 선택해 줄 수 없는데 지금 방송에서도 상담 같은 콘텐츠도 자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3명 정도만 진행을 하거든요. 같이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그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남을 설득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못해요. 제가 설득하면 사기꾼 같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줄 수 있고 옷을 남다르게 입는 거 싫어해요. 검은 흰 티셔츠 12장 사놓고 그거 한 2년 입다가 이제 2년 지나면은 한번 싹 갈아엎고 뭐 반바지도 몇 개 사놓으면은 7, 8년 동안 하나만 계속 입고
사물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기를 사람에 대해서는 좋아하는데 사물은 상관없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기는 하고요. 저는 좀 이타적인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좋은 사람이라기보단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에서 저는 행복함을 느껴서 오늘도 이따 잠시 후에 그림 교실 이제 봉사 기금 같은 거 마련하라고 시청자분들 이제 불러가지고 그림 가르쳐 주면서 그런 이제 이벤트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돕기를 자처한다. 네. 집단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은 아니에요. 욕바지죠, 그건.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제가 평소에 자주 생각하는 건데 그림 같은 경우가 전혀 저희 삶에 전반적으로 쓸모가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봄으로써 뭔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복적인 일을 잘 처리한다. 반복적인 출퇴근은 싫은데 반복적인 예초 같은 건 잘하죠. 타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이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탈퇴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선택한 과정이 있을 거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 결과론적인 면만을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 악플 다는 사람들한테 비공개 계정한테는 어차피 말 걸어도 안 받아줄 테니까 그 공개된 계정분한테 제가 직접 이제 DM을 보내서 저 누구누구인데 디스코드에서 얘기 한 번만 하자, 뭐라고 안 하겠다, 난 진짜 궁금해서 그런다. 근데 조금 실패하고 있는 게 보통 그런 분들이 나서지는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끝났네요. 자, 직업풍미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님은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천직인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극과 극의 직업을 선택했죠. 너무 괴로웠던 게 제가 어쨌든 속해 있는 팀이 있고 그 팀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있잖아요. 주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제가 중간에도 계속 그만두려고 했는데 못했던 이유가 저희가 이미 그때 한번 팀이 한 명이 나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나까지 나가버리면은 이 남은 사람들이 아예 와해가 돼버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선택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정도면은 내가 나간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차라리 내가 나가면은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버렸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돌은 천직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지금 검사 결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금 가장 안 보이시는 부분이 흥미가 관습형, 관습형, 그 탕부형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아까 인터뷰 내용에서 규칙적으로 뭔가를 그렇죠. 9시부터 6시까지 정시 퇴근하고 출근하고 이러는 거 어려우시다고 하셨고, 누군가가 정해주는 원리원칙으로 매번 일하시는 걸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에서 스카웃을 하시더라도 우리 민수님은 답답함을 느끼시면서 아마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일 코드가 이제 S형, 두 번째 코드가 E형이 나오셨는데 이제 이것은 사람 중심 유형이에요. 타인의 그러한 배려를 하면서 아까 전에 공감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것도 이미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본인에게 이런 유능감을 느끼셨을 수 있겠고요. 근데 그게 남이 시켜서 하면 또 안 되고.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그 우리 민수님의 그 욕구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나의 성공 욕구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성장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요게 이만 있었다고 하신다면은 나는 잘 보이고 싶고 외적인 걸 성공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앞에 S가 나오셨기 때문에 타인도 도움을 주고 또 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직업. 그래서 제가 직업 추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되게 예쁘게 돼 있네요. 미술 심리 상담사.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담이란 부분이 되게 여러 가지 상담사들이 있거든요. 민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술 이거는 도구적인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게. 아까 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악플을 달게 됐나 네, 이런 네, 것들이 참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내담자로 오셨을 때 네. 선뜻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림의 표현을 보면은 그 내담자의 마음이나 네.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구적인 걸로 미술을 활용하시고 네. 거기에서 이제 심리를 상담하시면서 같이 네.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외로 그 관련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 학점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좀 더 전문적인 분에게 맞는 이쪽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계속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위안이 조금 되네요. 제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게 아니라는 조금 이야기를 들은 기분이어서 그게 위안이 조금 많이 됩니다.